네, 2부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흥사단 10월 원래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진행에 있어서 진행된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사단 대회에 서울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이사장님 상 대신하여 김성수 대표님께서 표창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단우님, 김상경 단우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표창장 모범 단우 1반 류정열. 위 단우는 평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모든 단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도산 정신의 실천과 흥사단 이념 구현에 노력하였기에 제107차 흥사단 대회를 맞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제107차 흥사단 대회장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돌배기인데 가지고 시계로 대체했답니다. 네. 이어서 표창장 공로조직 대구 경북지부 와이파 산악회. 위 조직은 민주적 소통에 입각한 수련활동으로 도산 정신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제107차 흥사단 대회를 맞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제107차 흥사단 대회장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성수 대표님 인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뭐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안 끝나서 어느 세월에 빗다 이제 2020년은 다 한 해를 완전히 잃어버린 한 해가 같습니다. 방법을 우리 모두 1년적으로 잃어버린 거 건강하게 1년 더 삽시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끌 줄 몰랐는데 참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사실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안 써도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얼굴을 대놓고 맞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들이 전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실외에 지금 그 우리 배우 같은 경우는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가면은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줘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빨리 길들여지나 그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그 생명체다 보니까 자기의 생존에 문제가 되면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 생명에 관계를 하는 일이 사람을 통제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하시는 이 배한익 저보다는 조금 선배님이시다만은 선배님은 그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로서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오늘 강의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상위 1% 정도는 뭐 한 어느 정도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중상위급의 의사가 돼야지 나라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진짜 많은 그 상위 그룹들은 과학자들이 해야 될 것이다. 다른 의학이 아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의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 이런 병들이 아마 전 잘 모릅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점점 더 의학이나 약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 배한익 사장님은 경북대 병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과거에 아마 고A 7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는 젊은 단원님들은 7위가 무슨 말이냐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97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고등학교 아카데미 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2, 73, 74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대학 교수로서는 의사로서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배한익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한익 선배님 감사합니다. 김성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대 병리학 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교수고, 또 추후 경북대 병원 병리과 교수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경북대학교 병원 인체자원은행 일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의료생명윤리입니다. 저는 고의 7위 활성을 70년 했고, 대회도 역시 대우지역이 했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해도 너무 잘난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많았고, 조직부장이 제가 올라는 최고 타이틀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1884년도에 아놀드 토인비가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데서 처음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4IR이라고 약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지능정보기술 사회라,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8세기에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19세기, 20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반의 20세기 후반에 3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AI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지능정보 기술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고, 고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 하면, 아시다시피 무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계가 인간 판단 기능을 수행해서 독립된 주체로 활동을 하고, 또 데이터 수집, 분석, 판단, 추론 과정 등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자율 진화를 하는데, 기계학습, 심층학습으로 자율 진화해서 기계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걸 대충 이야기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뉴럴 프로세서 유닛 칩을 개발해서
이 뉴로몰틱 프로세서 칩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물체, 언어, 보이스, 영상인식, 예측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데이터화, 보관과 활용이 어려웠던 생체, 행태, 비정형 정보도 기계학습으로 의미가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과 격돌을 해가지고 4대1로 이세돌이 1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기계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알파고라는 말은 많이 알고, 그때 한국에 왔는 데미스 하사비스, 이 사람이 딥마인드 회사의 CEO인데, 이 사람이 2017년에 네이처지에 이렇게 저널을 실었는데, 여기 데미스 하사비스 이야기가 이름이 나오죠. 영국이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알파고 리라고 그래. 승리하고 난데 이름을 붙이는데, 이 리를 100대 0으로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죠. 여기 이제 알파고 제로 혹은 알파고 마스터라고 하는데, 바둑 규칙에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바둑 위치를 체득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시간 이후에는 알파고 리를 이겼고, 그 다음에 72시간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수만 년 동안 이루어졌던 바둑에 누구하고도 해도 이기는 100대 0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알파고 제로인데, 그걸 이제 네이처지에 실었죠. 네이처지의 CEO가 과학자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네이처라는 건 CNS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저널입니다. 이 회사는 단지 알파벳이라는 회사, 여기에 선달 비차이 CEO,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CEO가 있는 조그마한 계열 회사죠, 딥마인드. CEO는 영국 사람의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계로 보면 닥터 왓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암 진료하는 AI입니다. 그게 이제 그 비슷한 게 그전부터 쭉 있었는데,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탈의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를 딥러닝으로 70만 명의 정신분열증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 예측을 해갖고, 이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걸 알려주고, 또 병리학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은데, 유방암 조직이 겨드랑이에 전이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동결절편이라고 수술하면서 빼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그 동결절편을 이용해 진단하는 것이 병리의사 75명 유치율보다도 더 높더라. 그럼 병리의사가 무슨 말이냐? 진단 75%가 안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이 진단하는데 40초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오래 걸죠.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40초 동안 보게 했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탁월한 진단 일치율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망막증을 푼더스코프, 눈하늘이를 들여다보면서 당뇨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다든지, 피부암의 악성 흑색종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예후라든지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데, 그런 데에서 이제 탁월했다든지, 또 비후성 심근경의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닥터 왓슨이 대구에도 대구 카톨릭대 겸용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북대 영남대는 왜 없느냐? 우리는 자치개발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자치개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다학계위원회라고 저희들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보고 화면에 비추면서 엑스레이, 진료 기록, 뭐 이런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의 질병이 이런 상태니까 수술은 이렇게 하고, 혹은 수술이 어려우니까 항암제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암 진료하는데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환자 단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 걸 정밀 의료라고 합니다.
개인 맞춤 의료라는 말도 씁니다.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유방암일 경우에 헐투 정폭이 있느냐, 유전자 정폭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폭이 있으면 치료 약제가 트라투투맵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걸 쓰면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잘 낫습니다. 그 정폭되는 걸 파괴시키니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요즘에는 NGS라고 차세대 연기 서열 검사를 합니다. 암 유전자 323개를 한꺼번에 진단하는 거죠. 그게 변이가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 취급병원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좀 전에 하면 홀제놈 시퀀스라고 그래가지고 전 유전자를 다 검사하는 걸로 발전할 겁니다. 뭐 이게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1000불 일이니까 100만 원 내외로 꼭 떨어집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초기부터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에 해당되는 약을 치료하면 됩니다. 이 예방 내지 치료가 된 거죠. 이걸 맞춤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 AI의 먹거리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 빅데이터입니다. 건강 관련 빅데이터. 임상 정보, 습관 정보, 유전자 정보 이런 것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예측, 진단, 치료,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왓슨폰 콜리지가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당신은 수석보다는 항암제를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서 쓰는 게 의료기관 방문, 기상청, 시약처 정보 이런 걸 이용해갖고 유행병, 전염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약국에 약을 처방해갖고 약을 파는 그런 정보가 다 심평원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가 어느 지역에 전염병 관련되는 아스피린 예를 들어 해열제가 많이 처방되어 가지고 약국에서 팔리더라. 그러면 그게 혹시 전염병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압니다. GPS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대우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있으면 앱을 깔았더니만은 120m 보건에 감염자가 있다고 계속 알람이 떠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IoT라 가지고 생체 정보, 습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A가 태어나가 요람이 누워 있는데 여기 이제 체크하는 IoT 인터넷을 연결해갖고 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숨을 호흡을 제대로 쉬고 있느냐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우스도 이걸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의 미노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걸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AI는 자율주행차. 이건 이제 Full Self Driving Car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발전 5단계나 AI 영상 의료 판독,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면 그걸 전부 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병리권의 영상의학과 일인데, 이 Medical Image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나 똑같아요. 위험상황 경보, 보호자적 자율주행, 조합, 기능조합, 제한적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5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판독도 질병 관련 신호 표시, 보호자적 판독, 기능조합 판독, 제한적 자율 판독, 이 4단계예요. 둘 다 지금 4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좀 이따 얘기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다음 주에 공개를 한답니다.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래 됐을 경우에 디시전 메이커, 이게 이제 의사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AI가 항암제 드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하고 누구를 더 믿겠느냐. 사실은
그 닥터 왓슨이 들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어디서부터 드러나요. 그럼 결국은 처방권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하고 신뢰 대립이 되고 처방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가 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컴퓨터가 다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다른 판단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임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AI 해킹이 될 수 있고, 사고, 부서지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오진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의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GPS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레이더, 카메라 센서. 카메라 센서라는 것은 자율주행차가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라이다라는 게 있는데, 거리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갑자기,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그것을 보고, 저게 몇 미터 거리에 있으니까 속도가 지금 얼마니까 어디에서 멈추고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라이더가 문제다. 모르지 뭐가 문제인지. 이 라이더가 문제라는 걸 따져나가면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이제 이게 라이더 기술이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에도 이게 들어있대요. 그걸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 이면사와 심심찮게 테슬라, 모델 X, S, 우버,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로봇을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EU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AI를 운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로봇이 지켜야 하는 윤리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보험이 들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이런 걸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AI일 경우에는 책임에 있어가지고 AI 프로그램이냐, 제조사냐, 안 그러면 병원장이냐, 환자도 책임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AI를 믿고 따르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감의 문제가 있죠. 근데 관리자, 의사, 의료인도 물론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문제가 있어요. 그래 됐을 경우에 보완해야 될 거는 개인정보를 잘 지켜야 되는 암호화하는 문제도 있고, 의료기기 빅데이터 대상 연구개발전 IRB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데 과연 중요한가 그런 게 있고, 서비스를 체계하고 규제하고 윤리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이 이제 닥터 왓슨이 학습시킨 데이터가 적절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 메로리안 슬로아 캐트링 캔서 센터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병원인데 암병원인데 타인종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타인종의 암 데이터란 말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를 해놓으니까 저희들 병원에서 안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보험 체계가 달라. 그래가지고 약이 없어. 이 AI가 사모라 하는 약이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인정이 안 되니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사실은 없죠. 유전 정보의 해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자의 유전 정보가 해외의 서버 PC에 들어가가지고 닥터 왓슨이 활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 거래나 권한 없는 자의 열람 또는 복제가 미국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나? 인간인 같으면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해요 이래 해봤더니만 제가 이런 점을 놓쳐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I한테 설명해달라. 니와 남은 삶이 1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의미가 없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가지고 막 준비하이소. 이래 AI가 이야기했다 하는 걸 설명해봐라. 왜는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의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있는데, 민감 정보라는 거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게 민감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정보, 그 다음에 병원의 기록, 전부 다 이런 것도 민감 정보입니다. 고유식별 정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압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제과제 임무라든지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감염이 전염병 환자가 아닌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래 이건 우선 알아야 되니까 허락한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앱이 우리가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데 국가에서는 이걸 자꾸 풀려갑니다. 어떻게든지 규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데이터 3법이 이번에 2달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이 8월 15일 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정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법의 규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가명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가명 정보를 도입해갖고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 결합을 허용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주도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개인정보 도덕법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반려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소개시키면 제가 하는 사업단이 바이오뱅크 사업입니다. 그 10년 전에 바이오뱅킹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타임지에 10 Ideas Changing the World Right Now 이렇게 바이오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보와 검체를 같이 모으는 거예요. 정보라는 딴 게 아니고 개인 진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암 왔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위암 연구를 하는데 환자가 어떤 환자든지 모르고 폐암을 연구 대상자로 넣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전국 17개 은행이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할 때는 5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0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2020년까지 모여 있고 500건 이상의 국채까지의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했고 칠곡병원하고 경북대병원하고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죠. 탱크가 4만 바이알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이게 이제 8개가 아니고 지금 13개까지 늘어났고, 이게 대강당, 칠곡병원 대강당 계단 밑에 이 공간까지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병리과 자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가 있습니다. 검사하고 남은 검체. 이거 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informed consent라고 그러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마음이 바뀌면 버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버리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을 좀 적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한 40~50만 바이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전 연구 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 IRB 심사를 합니다. IRB라는 게 기관연구윤리위원회 혹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제가 하는 일은 치료용 인체 조직원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다음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콜라겐을 뽑아가지고 환자한테 주입을 하는 이런 이게 치료용 인체 조직원이 하는 일이고 신장 이식 그런 게 여기에 인체 조직원에서 하는 일이고 저는 순전히 연구용으로 하고 아직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연구 계획만 좋으면 다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신기술들이 AICBM이라고 역설을 이야기도 하고 그 이제 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 ABCD라고 이야기도 하고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는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시즌 메디신,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바이오뱅크, 크리스퍼 카스9, 나노, 웨어러블 인터넷 이야기했고 3D 바이오 프린팅, 오가논 칩 이건 이제 혈액 속에 로봇 조그마한 걸 넣어가지고 혈류의 흐름을 안다든지 뭐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머티리얼 사이언스,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묶음을 연결해서 거래 정보나 데이터를 모두가 나눠 가지면 서로 대조에 같을 때만 인증되도록 하는 기술. 모든 관계되는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정보 블록을 네트워크로 연결, 암호화, 인정하는 작업으로 얻는 가상화폐가 생산이 됩니다. 이 가상화폐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그 공유 경제, 우리 알다시피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망했잖아요.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되고 플랫폼 기업이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줌, 화상이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게임 이런 것들이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각국의 4IR 시대의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아까 AI는 데미스 하서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분명히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큰 윤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AI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EU에서 2016년까지 AI and the Good Society라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에 투자해라, 개발해라,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전환기 근로자를 구제 격려하고 성장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라. 우리나라는 4IR 전략위원회를 출범했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입니다. 엄청나게 용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기업이 혁신적인 실험을 위해서 그 지역의 규제를 다 풀어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 한국판 UD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 들어가고 뭐 아까 얘기한 디지털 뉴딜, 바이오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G 고도화, 뭐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3법 발효 2개월 전, 예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번 달에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 윤리정비 기술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생민윤리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저희들이 아무리 모아도 정상대조원도 부족하고 연구재료가 부족해요. 좀 더 쉽게 좀 파왔으면 좋겠다. 이래 하니까 전자검체 수집을 환자한테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그냥 다 나눠주는 걸로 동의서 없이 그래 하도록 또 법을 바꿨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AI의 양면성. 이게 행복한 일일까? 이런 시대가. 그래서 2030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 효과가 460조고 80만 ICT 데이터 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편리성, 시간 활용, 세계와 국경의 붕괴, 이데올로기의 붕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행복지수가 과연 높을까? 700만 일자리가 감소한다. 인간이 소외되고 도덕성은 타락하고 인간의 기술은 정숙화되어 가지고 기술의 정숙화되어 노예화될 것이다. 그 이제 유토피아는 지배할 것이다. 인간 해방이 될 것이다. 디스토피아는 지배당할 것이다. 인간 속박이 당할 것이다. 인간 속박에 되고 이용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테슬라 회사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는 마블 간의 그 스타크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픈 AI를 2017년도에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1조 3천억 출원금을 받아갖고 유엔의 킬러 로봇을 반대하는 사안을 유엔 총장한테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건, 영국의 드론, 무인 함정, 잠수정, 무인 탱크가 사람을 죽인다. 실제로 그 총을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쐈는데 가서 히잡을 벗겨보니까 아 이게 어린애들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자율권이. 그러니까 이제 전지구적으로 로봇 무기 좀 개발하지 말고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 그렇지만은 군대 보내 엄마들 마음은 그럼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경기 좀 안 서지 하고 나 총들로 싸우지만 안 하고 뭐 별로 돈도 드는 거 없는데 이런 거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뻔합니다. 우리나라 벌써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전력을 한번 쭉 이야기하면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키웠어요. 아버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캐나다 퀸스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경리학을 하고 여기 어떤 공대에 나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로 와가지고 G2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X닷컴을 또 만들고 이게 1999년도입니다. 그 이제 이거를 두 회사를 합해가지고 페이팔이라는 결제 플랫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제 플랫폼 회사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베이에 매각을 했는데 상장돼 있고 미국의 결제 플랫폼 3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지구를 떠나자. 그래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팔콘 헤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1회, 4회 계속 실패를 했어요. 4회째 성공을 하고 9회까지 계속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펠콘 9이 2018년도에 우주선 재발사하고 회수하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우주선 발사하고 그다음에 발사체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겨우 돌아오면 거기 성공이라고 박수치고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을 하니까 나사에서 지원금을 줬고 그 다음에 계속 발사하면서 통신위성을 수만 개를 지구상에 띄우겠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다 잡히도록 전 세계에서 잡히도록 하겠다. 너무나 꿈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개까지 쏘았어요. 벌써 민간 우주선 스타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도 우주선 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2020년.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건 테슬라 모터스라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회사를 만들고 로드스터를 출차를 하고 모델 X, S 이 2019년에 개발됐는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테라 배터리 팩토리 기가도 테라 배터리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오토파일럿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5단계는 아니고 베타 버전이니까 4.5단계 되는 것까지 발표했다고 뭐 또 유튜브에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솔라시티 계획입니다. 태양광 충전 지분 개량을 하겠다. 보링 컴퍼니가 땅속 하이퍼루프를 연결해가지고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몇 분 내에 달리게 하고 뉴욕하고 LA를 몇 시간 만에 달리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발표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이 기술입니다. 뇌 임플란트 기술, 뉴랄링크를 작년 7월 달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N1 칩을 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칩을 이렇게 심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귀에다가 블루투스로 기계 인터페이스를 귀에 걸고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뇌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심겠다. 안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뇌로 집어넣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AI에 대항을 해야 된다. 강지능을 개발해야 된다. 슈퍼 인텔리전스죠. 그러가 2020년 7월 달에 임성 시험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발표하고 이거는 더 이상 안 해. 작년에 이야기할 때 원숭이에서 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왜 안 했을까? 제 생각에는 임상시험을 7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좀 황당한 게 이 원뻥이 심하거든요. 이걸 많이 꼽아야 된다. 이 드릴로 두개골을 구멍을 뚫고 가지고 칩을 꼽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감염입니다.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뇌종양이 생기면 강지능이 아니라 금방 돌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파킨슨, 수전증, 인공 팔다리 전신마비, 뇌신경마비 이런 것을 정보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칩을 넣는다는 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시냅스라고 신경을 전달하는데 요 시냅스라는 연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과립성을 해서 가지고 다음 신경으로 이렇게 가면서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포타슘 이런 것의 그 전기 차이를 막전이라 하는데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이렇게 실험실 다녀서도 이렇게 재는데 이런 것이 종합에 나타나는 게 이제 뇌파입니다. 뇌파인데 그 테슬라 CEO는 침을 요래 꼽아가지고 여기에 뉴라링크의 안테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넣고 여기다 자극을 주거나 혹은 신경전달 물질이나 스테리콜린 여기 이제 많으면 치매를 정보할 수 있고 세로토닌이 많으면 우울증을 정보할 수 있고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겠다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창의력, 암기력, 상상력이 과연 증가할까?
우리 보면 내 부위마다 운동 부위, 피부 감각 부위, 시각 중추, 미각 청각, 후각 중추 뭐 다 따라 있어요. 거기에 꼽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참 미래가 없어 보이고 다른 분들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교육자인데 그 이래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이래 하면서 열심히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해왔더니만은 그 고얀설이 활성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드는 순간에 재작년 뭐 부처님 오신 날에 가봤던가. 그 이제 호랑이 등을 탔다. 그랬겠지. 이런 기술이 못 내린다. 호랑이 등이라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지금 깨어있기,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사티,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딱 이 말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 사회는 호랑이 등을 탄 것 같아요. 뭐 윤리적인 문제 어쩌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해먹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더 윤리적으로 따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 동화사 주지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속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하면 속지? 왜 스님이 저런 평이한 말을 할까? 세속적인 말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추석 무렵에 얼마나 많은 문자 받았습니까? 보이스 피싱.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데이터와 피싱이 합성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정정보 수집 개인정보를 낚아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전화 은용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미싱 하는 것도 있습니다. SMS, SMS라는 것은 Short Message Service, 40자 이하의 단문 이런 데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가지고 트로이 목마 같은 바이러스를 주입하거나 휴대폰을 통지해서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한국인터넷정보원에서 이렇게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라. 저는 우리 이제 거수를 하는데 우리 도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수, 이렇게 하면 지문이 컴퓨터가 다 체크할 겁니다. 그대로 다 통과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 동창회, 뭐 동호회, 종친회 주소로 비싼 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뭐 연락처를 친구, 교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구하는 경우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은 제 주민등록번호가 한때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어요. 제 학회 홈피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런 거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떠돌아다니고 기도 안 차는 일인데 그 이제 국제전화번호도 받지 않는다. 처음 보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밍 해가지고 피싱 플러스 파밍 도메인을 탈취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서버 주소를 KNUH, KR 뭐 이런 것도만 R을 하나 더 살짝 바꾸면 금방 눈에 안 띄잖아요. 불법 광고를 집어넣고 우리는 또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서핑을 할 때 클릭을 자동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자마다 언젠가는 해가지고 광고가 계속 올라와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웠어요. 어떻게 지웠느냐 하면 삼성 디지털 센터 그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좀 지워달라고 하니까 폼에서 쉐어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 폼에서 쉐어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 또 계속 떠오르는 광고가 있어. 뭘 또 누른지 모르겠어요. 백도어라는 게 이제 지금 경제전쟁까지 갔잖아요. 중국의 화웨이의 그 소프트웨어가
ICT 연결되는 데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그 뭐고 인체자원은행의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 문제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 오송이인데 중앙은행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마우스 키가 뭐가 하나 나타나갖고 내 컴퓨터를 지가 다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면 온갖 거 다 보면서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뭘 수정해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살라. 그거예요, 그거. 뒷문을 만드는 거죠, 뒷문을. 그 이제 중국에 며칠 전에 보니까 꼭 지어야 할 중국 앱 이래가지고 이만큼이 많더라고. 뭐 어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이제 대처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한테 이런 게 교육이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제 소셜 데이터가 그 외에도 많이 모입니다. 개인 활동, GPS, 습관, 관심사, 관계 정보, 교차로, 마트의 CCTV, 차량 내비게이션, 운전 속도, 출발지, 도착지 기록 다 하고, 아파트 문 나가면 차단기에서 들어가고 나간 거 체크돼야 시간 다 체크됩니다. 그 이제 안드레스 와인겐스라는 사람이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환상에 불과하다. 당신의 데이터를 기업과 정부에 충분히 내어주고 그 이상을 얻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아침에 일어나고 맨 처음에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고 그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간다. 거리단대로 GPS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아파트 차단기를 나서면 사거리에 CCTV 카메라가 날 관찰하고 있다. 하루가 뭐 학교 갔다가 그럼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샌프란시스코 한 1시간 안 떨어져 있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그 2층에 친구 사무실이 있는데 1층이 약을 파는 데예요. 마약을 파는 데. 아, 여기가 마약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단을 위로 올라가고 2층에 있는 친구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사람이 고민이 내가 마약을 사러 가는 걸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이야기를 청해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 데이터,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알 권리가 있고 누가 소유를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또 자신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 주도권 확보는 결정 주체인 개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하는 IRB 심사가 제가 IRB 심사위원으로 뭐 10몇 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걸 다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일단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거는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지만은 benefit and risk 위험 대비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 이걸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책 가지고 막 이익이 크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허락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AI 관계, 정밀 의료, 각국의 대응 데이터 3법.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응전에 관계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 윤리 문제, 이런 그 많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하스팅 센터라고 LC를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LC라는 것은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적용이라 해도 되고, 함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이 최우선인가? 아니다. 윤리 문제를 지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기술 재난은 어떤 목적에 사용돼야 하나?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토파일럿, 그 자율주행,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게 이제 그게 책임이 소프트웨어냐, 자동차 회사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라는 게 있는데, 미래 분야의 핵심을 주도할 유전자 편집 가해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남용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 규범을 어떻게 모니터해야 하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버넌스 현장에서
충분히 규범 준수를 모니터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뭐 코비드19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레제네론이라는 회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마제비 임상 3상 중인데 트럼프가 이것을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임상 3상이라는 것은 안전성, 유효성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약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맞아가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리제네론 CEO하고 골프 친구거든. 딴 데 봐놔도 와 이걸 맞았노 하는데 여기는 아주 괜찮은데 사실은 비슷한 미국 회사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임상 3상이 이거 별 효과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임상이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이것도 임상 3상인데 그 백신 생산은 중국이 사실은 제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시노백 이런 것이 벌써 개발돼갖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뭐 임상시험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넣고 뭐 부작용이 없네 이래갖고 뭐 언론을 퍼뜨리고 대형 생산을 시작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국에서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 1상이라는 건 30명 대상이 입원 환자, 2상은 300명, 3상은 한 3,000명 2번, B2번 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안전성, 유효성을 보는 게 대부분이죠. 전임상 실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세포 배양에서 세포 배양을 해서 거기에 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고, 다음 동물, 코비드19 도마, 쪽제비, 담비 뭐 이런 거 개성하는 것이고, 인체 실험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원강 같은 이런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태양에도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와 다른데 이게 이제 프로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여기에 대한 항체를 치료제를 해가지고 부숴가지고 감염이 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돌기가 있으니까 감염이 잘 돼요. 점막이 끈끈하게 프로테인이라는 게 뭐 코 비슷한데 그거 붙으면 얼마나 잘 붙습니까? 그래 감염이 빠른데 갈수록 감염력이 더 올라가는데 또 그 중환자로 넘어가는 숫자는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대면 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참 언택트 하이브리드 강의, 업무 하이브리드 회의 뭐 이런 그 집코 확진자 코로나로 이런 유행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사실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노백, 시노팜 뭐 이런 뭐 다 해도 이런 백신이 50%, 60%의 그 항체 생성률에 못 미치고 있어요. 맞아 시커 맞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4AR 그 시대에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정부에서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심플해요. 우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클라우스 시바비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기대하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속도는 사람이 갖고 범위는 일상을 만나고 깊이는 존재를 흔든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책 이거는 뭐 동네 서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리더십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전반적으로 분절, 고립, 배제 현상은 가소화될 것이고 적응, 협동할 수 있는 인성과 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맥락지능, 정서지능, 영감지능, 신체지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내용상으로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한 덕체지 여기 다 들어가요.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활용이 성공을 결정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본성을 지켜야 된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그 이제 이건 2018년 2년 후에 다보스 포럼에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 문해력, 수해력, 과이해력, ICT 이해력, 경제력, 경제 이해력, 문화, 시민, 문해력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호기심과 주도력, 근면성, 적응력, 리더십, 사회와 문화적인 자각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창의력, 이건 소통, 협력, CCCC, 4C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UN 교육과 문화기구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우리 단장님들 또 하시겠지만 야스퍼스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 1949년도에 엑시알 에이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시알 에이지는 문명 발신지 중국,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에서 전쟁을 겪기 전 고통에서 현자, 선각자들이 사상, 철학, 종교가 다르게 문화 교류 없이 동시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팔정도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르게 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인의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의예지는 맹자가 사단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수어지심, 천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에서 인의예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본성에서 우러나는 도덕적 실마리가 되는 마음씨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양심하고 통하고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새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래 이야기했죠. 예수는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길은 자비고 인이고 사랑이고 똑같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사실은 델파의 신전에 위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테스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불성, 자성, 양심,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 게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큰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스님이 유명해가지고 몇 가지 명언을 말씀드리면 너 자신을 알라 외에도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 똑바로 바르게 사셔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에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악처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라. 양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14일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령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되고 난 뒤에 14일 이상 배야는 금지해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 중국의 허제쿠이가 에이즈 유발 유전자 CCR5를 제거한 인간 배아를 20인간 배양을 해가지고 자궁의 차성애가 쌍둥이를 출산을 했고 사이언스에 2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이런 짓을 합니다. 생명윤리 논쟁이나 결국은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여론의 논의를 허제쿠이가 감옥에 갔었어요. 그 한국은 14일 이내의 연구 목적의 인간배와 유전자 교정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로 상당히 엄격한 생명윤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난임 치료, 피임 기술 개발,
뭐 희귀 난치성 질환 13개의 치료 연구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교정 연구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언젠가 풀릴 겁니다. 여기 이제 그 14일 모라토리움을 2016년도에 법적 윤리적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응기 심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부정할 수 있고, 부정하다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폐하에서 일어나면 환경 변화를 일으켜서 그 헤어름이 예상할 수도 없다. 개개인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이 제거하기가 어렵고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다니까 계속. 치료가 아닌 개선에 쓰여 사회 불평등을 일으키고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전자 편집의 이 논란이 2018년 허쟁크이 이후로 7개국 과학자들이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 정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각장애 부부 다상에 대하 유전자 교정을 동의를 하고 후정부에서 이런 연구를 해야지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으니까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고경대병원에 명상교실을 내려갔었어요. 수년이 됐습니다. 병원법당에 점심시간에 화요일 날 참선이라는 우리말로 쓰기도 하는데 젠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 명심견성. 그래서 불교 조계종 종지에 보면 똑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을 해서 성불을 해라. 그 다음에 법화령을 하면서 이래 중생들을 구제하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데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휴식법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여기 탁 튀어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 꼭 이래 뭐 자선해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때 사랑 명상을 어떻게 하고 안기 명상을 어떻게 하고 걷기 명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그 6개짜리 그 북인데 한 권당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주문하면요 틴나탄 스님, 베트남 스님이 쓰신 책들입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책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기에 간출인 의료 생명윤리 체험저자로 이렇게 제가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제 머리말에 보면 교과서인데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원, 의과대학, 뭐 생명과학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보면 이 챕터에 4차 산업혁명과 생명의료윤리 하는 그 챕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실이 있다고 험한할 단어가 이야기해가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이 점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거기에 봐도 되고 대략적인 걸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철학 관계 되는 거를 철학교수, 윤리교수한테 부탁을 했고 그건 또 요 죽음에 대한 그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챕터들만 만들었고 그다음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파트에는 IRB 임상시험 다음에 이제 바이오뱅크 생명윤리 이것도 제가 적었고 이제 그 외에 병원에 생활하면서 행복윤리, 병원폭력, 미투, 성과 본질, 사랑, 희롱, 데이터 폭력, 뭐 인공임신, 중절, 직장 내 괴롭힘, 해움 이런 걸 너무나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선물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걷고 머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일상생활의 순환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선이 아닌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허서단 단디의 주제가 성찰이더라고요. 성찰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먹는데 또 이야기 나오니까 동화사 공양간 식당이죠. 동화사 식당에 가면 벽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나무로 짜가지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양으로 하라.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 이제 딴 데는 도업을 이루고자, 또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성찰을 하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시에 받은 김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호랑이 등을 탔어요. 지금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성도 이야기하는 커피스는 어때요? 저랑 콜라보 하실래요? 이 소통, 창의력, 협력.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밝혀 성찰해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선비가 되거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이 되거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거나, 공자가 이야기하는 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한 4개월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심심하지요. 이래가지고 제가 조직 부장이라고 이야기를 옛날 고등학교 때 타이틀이 진짜 부장이 최고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조직 일을 하게 됐습니다. 28회 대한기초의학 학술대회라고 12개 학회, 중개 학회를 최고 경북대병원에서 이제 내년 6월 24, 25일 하는데, 제보고 조직위원장을 맡아달라요. 이게 회원이 1000명이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계획을 못 잡겠어요. 아주 머리가 아픈데, 다음 주일에 업체 2군데를 불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당신이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한익 교수님의 특강을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다 누님들께서도 찰칵찰칵 사진 촬영까지 해가시면서 많이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명 교수님 조직 무슨 연장 하신다고요? 조직 연장. 대학 학생들 중에도 사실은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가야 될 자리에 해야 될 일이 인상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구하는 일인데, 병리나 뭔가 연구하는 일인데, 그거를 하시면서 우리 엄청난 강의를 여기 해주셨는데, 강의료를 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형식으로만 나왔습니다. 요 책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우리 집안에 대설장군이라고, 제가 그 대설장군의 14세손인데, 이순신 장군이 12책제가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7000년 해전에서 빼내온 살리는 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정을 하고 정만진이라고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이거 소설 써야 되니까 주말에 소설책을 2번 쓰는 게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달식은 전달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무보고 입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요 노란색 포스터 있죠? 예,
포스터하고 요 파란색 포스터가 있는데 저희 그 행사단 사무처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연초 그리고 뭐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을 뭐 초창기부터 잘 진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올해 이제 그 토론 대회를 청소년 코로나19 극복 수기 공모전으로 요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뭐 아드님, 따님, 조카, 손자, 손녀 아니면 친척들한테 이거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여기 놔두시면 안 됩니다. 꼭 가져가셔서 이거 좀 해봐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상도 푸짐하고 원고료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책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요 파란색 요 포스터인데요.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올 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차 타고 대구를 시내를 돌아다녀야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24개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개 정도가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주위에서 가을 이렇게 산책이나 단풍 뭐 아니면 겨울철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문도 받고 있습니다. 기획문 주시면은 또 원고료도 드리고 연말에 또 상도 푸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시면은 옆에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포스터 드리시고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윤회학수에 있는 자료는 사무보고 윤회학수 회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희락회와 윤회학수 정의돈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어 및 분과 광고 있으십니까? 예. 오늘 와이카 산악회 특수조직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내일 그 기념으로 와이카 등산이 있습니다. 당소에 9시까지 오셔도 되고 저쪽에 날수로 쪽에 가시는 분은 9시까지 민남으로 오시면 되는데 일단 신청은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내일 점심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 회비는 많은 우리 윤정선 군, 중국 갔다 오랜만에 좀 오랜만에 소감 인사 한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직장 옮기고 원래 업무차 스마트 팩토리랑 관련된 업무 때문에 중국 허피라는 지역에 8개월 출장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뒤에 동부청소년 문화의 집 피진영 팀장님. 청소년 문화이지 청소년 모집 관련해서 정보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회학수 자료 12쪽이나 13쪽에 간단히 나왔는데 광주 소재지에 있는 중학생 청소년 선착순 모시고 선생님 저희가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올해까지 지금 사업 예정하고 있는데 방과 아카데미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학생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 다니시는 분들 소재지라는 알려주시면 저희가 청소년 모집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광고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수상 소감부터 들어가요. 네, 더 없으십니까? 예,
더 없으시면은 단호의 노래로 하겠습니다. 단호의 노래는 음악만 재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으로 합창은 저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원래에는 11월 13일 이곳 KJ전 강당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원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바로